또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종 인사드려보려. 자, 2013년 3월 9일 2013년 정기기출 1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2과목 스프레드시트 1번 21번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시나리오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문제 먼저 여기서 보고 갈게요. 자, 21번 문제 시나리오의 결과를 여기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자, 먼저 현재 값이 있습니다. 현재 값. 자, C4, C5셀에, 자, 볼까요? 자, C4, C5셀에 90%, 95%, 223, 225만, 237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C3 곱하기 C4, C3 곱하기 C4 수당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는 거 90% 계산해 놓은 거고, 상여 비율은 C3 곱하기 C5 이 부분이 포함돼서 계산 수식이 결과셀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에서 95%로 증가했을 때는 이렇게, 90%에서 85%로 감소했을 때는 이렇게, 또 95%, 100%, 90% 증가했을 때와 감소했을 때의 차이점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C4, C5, C7, C8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C4, C5는 그대로 셀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C7, C8은 C8을 강하게 악센트를 주니까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자, C7은 여기다가 수당 비율, 여기가 이름 상자죠. 이름 상자. 수당 비율이라고 엔터를 쳐서 이름 상자를 통해서 수당 비율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여기는 상여 비율이라는 이름을 줘보겠습니다. 상여 비율이라는 이름을. 자, 그리고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의 관리자에 보면 증가와 감소 두 가지 예를, 자, 편집을 통해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바로 요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두세를 요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요약과 보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약과 테이블 보고서. 시나리오 요약은 결과세를 생략을 할 수는 있지만 결과를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2012년 기출문제에선가 이 부분도 정답으로 인정됐던 거 있었죠. 그러나 생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결과세를 생략할 수 없다라고 그랬었죠. 아무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자, 여기는 셀 주소가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는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름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는 셀 주소들이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즉, 이름 정의를 하면 셀 주소 대신에 이름 정의한 값으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또, 자, 우리가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감소를 삭제해 볼게요. 삭제. 자, 그러면 감소에 대한 시나리오는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결과물에서는 감소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 내용 여기가 아니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거죠.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삭제를 해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를 삭제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해당 시나리오 삭제된다? No,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삭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특정 셀의 변경에 따라 연결된 결과 셀의 값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결과값을 예측을 할 수 있고, 자,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요약뿐만 아니라 피벗 테이블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단,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결과셀을 생략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변경셀과 결과셀에 이름을 지정한 후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면 결과의 셀 주소 대신 이름이 표시된다. 아까 이런 경우죠. 자, 이름을 정의한 경우 이름으로 나타나고, 이름을 정의하지 않으면 셀 주소로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내용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의 구성비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원형 차트 및 도넛. 자, 원형 차트도 그렇고 도넛도 그렇고 전체에 대한 백분비, 비율을 표현할 때 효과적입니다. 단, 원형 차트는 계열이 하나이다. 그러한 단점을 보안을 만들어낸 게 도넛형. 도넛형은 따라서 다중 계열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형과 도넛의 각각 차트의 내용을 한번 알아보면, 자, 여기서 이건 원형이고 이건 도넛이죠. 자, 원형의 경우 이렇게 차트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리고 여기서,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에 가서 회전. 자, 이렇게 차트가 회전이 되죠. 파란색 여기 있는데, 자, 이렇게 360도까지 회전이 됩니다. 자, 쪼개진 원형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0에서부터 400%까지 쪼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계열 서식을 통해서 첫째 조각을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회전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도넛의 구멍 크기는 10에서부터 90%까지. 자,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자, 쪼개진 도넛이라는 게 있습니다. 쪼개진 도넛이 비활성화되네요. 쪼개진 도넛. 자, 여기서 쪼개진 게 약간 여기도 쪼개진 게 있었어요. 자, 여기도 쪼개진 요소가 있죠. 쪼개진 요소를 하면 쪼개집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분산이 된다는 거죠. 하나만 선택을 했나 봐요. 자, 전체를 선택을 하고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바깥으로 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한번 해볼까요? 바깥쪽에 있는, 도넛의 바깥쪽에 있는 것은, 자,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 이렇게 분산이 되죠. 활성화가 돼서 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안쪽에 거는 분산을 하려고 봤더니, 자, 쪼개려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이 차트들은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근데 얘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걸려요. 그래서 안쪽 도넛은 쪼개진 도넛을 활용할 수 없고, 바깥쪽 것들은 쪼개진 도넛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0에서 역시 400%까지. 자, 이렇게 해서 조각을 할 수 있고, 0에서부터 360도까지. 도넛의 크기는 10에서부터 90%까지. 그 구멍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조각을 차트의 중심에서 끌어낼 수 있다. 자, 흩어진 조각, 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도넛형 차트는 원형 차트와 마찬가지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구성비를 보여주지만 계열이 2개 이상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틀리다. 맞죠? 자, 원형은 계열이 하나지만 도넛은 2개 이상의 계열, 즉 다중 계열을 포함할 수 있다. 원형 차트는 최저 조각이 0에서 또 360도 사이의 값을 회전시킬 수 있으나 도넛도 역시 회전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형 및 도넛의 구멍 크기, 도넛의 원형은 안 되죠. 도넛의 구멍 크기는 10에서부터 90%까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자, 도넛의 구멍 크기. 원형은 구멍의 크기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자, 원형과 도넛 역시 모두 다 첫째 조각을 0에서부터 360도까지 회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23번 문제. A열에 있습니다. 자, 사원 코드 중 첫 번째 문자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자가. 자, 첫 번째 문자면 맨 앞에 있는 이 문자를 말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자는 left 함수를 써야 되겠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첫 번째 문자인데 left 함수를 써요? 라고 물어보시면 울고 싶어라. 울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니까 left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문자를 물어본다면 right 함수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있는 문자를 물어본다면 mid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left, 왼쪽은 left,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문자를 이용하면 right, 중간에 있는 문자들을 이용하면 mid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첫 번째 문자가 라고 했으니까 left 중에 하나가 되겠죠. left 중에.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자가 A인지 비교할 때, 문자일 때는 반드시 이중 따옴표, 이렇게 작은 따옴표, 싱글 따옴표가 아니라 이중 따옴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논리만 알아도 쉽게 1번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함수 난 잘 몰라요. 몰라도, 디테일하게 몰라도 이런 요령들만 파악할 수 있다면 함수 문제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셀의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셀에 여러 줄로 입력을 하려면 Alt 엔터 이 정도야 식은죽. 오케이? 식은죽 먹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자, 입력 도중 취소하려면 ESC나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실행 입력하다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 취소를 통해서, 입력 취소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여러 셀에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려면 해당 셀을 범위를 지정하고 Shift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죠. 엔터, 우리가 엑셀에서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자, 엔터를 치면 아래로 내려오죠. 범위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으니까 다시 여기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자, 반복을 하는 거죠. 범위를 잡아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만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엔터를 치면 아래로, Shift 엔터를 치면 다시 위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Shift 엔터는 윗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여러 셀의 동일한 값을 입력하려면 컨트롤 엔터를 친다. 또 특정 범위로 지정한 후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지정한 범위에서만 계속 반복하고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3번이 틀린 거죠. 3번. 자, 25번 문제. 차트의 종류로 옳은 것은,
자,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 2012년 3월인가 한번 나왔던 문제 같아요.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 또 뭐 과학용 계산할 때 쓰인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한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는 차트는 분산형 차트가 있습니다. 그 외에 분산형 차트와 거품형 차트도 있긴 하지만 자, 거품형 차트는 분산형 차트와 비슷하지만 두 값의 집합, 여기서는 두 값인지 세 값인지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품형도 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기에 거품형이 없죠. 자, 그래서 거품형은 세 값의 집합을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거품형은 자, 분산형은 두 값의 집합을 비교할 때, 자, 유사점을 비교할 때 사용하고, 또 거품형은 혼합 차트가 불가능합니다. 혼합 차트가 불가능한 차트들은 3차원 차트 있죠. 3차원 차트들은 혼합 차트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거품형은 2차원 차트인데도 혼합 차트가 불가능하다라는 점. 자, 그리고 주식형은 고저중 3개의 값을 이용하고 또 시고종 4개, 또 거래량부터 해서 종가까지 5개의 값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는 2번이 되겠죠. 2번이.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화면은 하나의 페이지를 페이지 나누기를 이용하여 6페이지로 나눈 것이다. 자,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화면에서 페이지 분할선을 이 분할선을 해제 이거는 미리 보기 선이고 분할선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페이지에 나가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하게 되면 현재 커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의 여기에 있죠. 여기서 우리가 나누기를 하면 왼쪽과 위쪽으로 페이지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페이지 나누기, 창 나누기, 틀 고정 다 그렇죠. 자,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를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라도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페이지로 나누졌어요. 자, 그리고 보기에 가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나누기가. 자,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 없애고 싶으면 나누기 원래대로 제거, 모두 원래대로라는 걸 적용하면 모두 제거가 됩니다. 또는 자, 컨트롤 Z로 놓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나누기에 가도 모두 원래대로라는 것입니다. 나누기 제거는 그 부분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으면 그 왼쪽과 위쪽 이쪽만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가 아니라. 자, 그래서 제거는 그 위치에 있는 부분만 제거가 되고 모두 원래대로라는 건 모두 제거해서 전부 다 원래대로 복구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자, 여기서 원래대로 다시 이제 해놓고 기본으로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자, 마우스 페이지 분할선을 해제하려면 어떤 걸 해제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 해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모두 원래대로라고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나누기에 모두 원래대로를 실행이 되고 페이지 레이아웃 나누기 페이지에서 자, 여기서도 가능하고 여기서도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27번 문제. 통합 문서를 열 때마다 특정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매크로를 작성하려고 한다. 자, 자동으로 매크로가 되도록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personal.xls하고 personal.xlsb하고 오토 오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런 게 없으니까 오토 오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매크로 이름, 이건 매크로 이름이에요. 매크로 이름. 자, 매크로 이름은 오토 오픈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매크로 저장 위치가 있습니다. 개인용 매크로, 새 통합, 현재 통합. 여기에 저장 위치를 묻는 문제는 personal.xlsb. 폴더상에서는 엑셀 스타트 폴더 안에 personal.xlsb를 저장하게 되면 엑셀을 실행시킬 때마다 모든 엑셀을 실행시킬 때마다 자, 그런데 얘는 그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를 열 때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다. 또 설령 퍼스널과 오토 오픈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지는 않나요, 대부분. 그래서 오토 오픈 아니면 personal.xlsb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
2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8번 문제.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다. 자, 피벗 차트 보고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두 가지가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얘는 기본으로 놓고, 자, 이걸 가지고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은 피벗 테이블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나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동시에 만들어 줍니다. 자, 피벗 차트로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피벗 차트로 가서 이 범위를 가지고, 자, 새 워크시트, 기존 워크시트 어디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새 워크시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확인. 그랬더니 얘는 피벗 테이블, 얘는 피벗 차트.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왜? 피벗 테이블 목록을 집어 넣어줘야 나오니까. 자, 과목을 넣고 국어와 영어 값을 넣고,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목록이 나오고 피벗 차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피벗 차트를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지워지죠? 자,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버렸습니다. 다시 되살리기. 또 이 부분도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 블럭 잡아서 이렇게 삭제를 눌러버리면 피벗 차트만 남아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피벗 테이블이 지워지면 피벗 차트는 더 이상 피벗 차트가 아니라 일반 표준 차트, 우리가 삽입 메뉴에서 만드는 표준 차트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피벗 테이블만 별도로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고, 피벗 차트를 누르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가 동시에 만들어진다. 동시에 만들고 나서 피벗 차트와 피벗 테이블을 독립적으로 삭제는 가능하다. 그러나 피벗 차트만은 독립적으로 아예 만들 수가 없죠. 피벗 차트는 독립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피벗 차트는 테이블과 차트가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피벗 차트와 피벗 테이블은 독립적으로 삭제는 가능하다라는 거. 또 여기서 보시면, 자, 차트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차트를. 현재 뭐 김희경부터 해서 정주영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목 중에서 자, 이호 학생, 장주현 학생, 정민호 이렇게 3명만 꺼내보고 싶어요. 3명만. 이렇게 확인을 하면 3명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지워버리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지워버리면 이 피벗 차트 필터 창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볼 수가 없다. 즉 뭐예요? 일반 차트로 변경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얘를 지워버리면.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피벗 차트 보고서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자, 차트는 반드시 뭐와 함께? 피벗 테이블 보고서와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지 않고서는 만들 수가 없으며,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함께 만든 후에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된다. 오케이.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는 필드 단추를 다른 열이나 행이나 끌어서 놓으면 데이터 형식이 달라진다. 자, 한번 볼까요? 피벗 테이블 문제를 물어본 거죠. 지금은 피벗 테이블. 자,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모양이 달라지죠.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모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형식이 달라지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엑셀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새로운 대화형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며, 방금 우리가 어떻게 했죠?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차트 형식으로 테이블과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만들어 준 거죠. 그 다음에, 자,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데 사용하며, 외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호환되지 않으므로, 자,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올 때, 자, 여기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을 닫고 데이터에 가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실기시험에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했습니다. 즉,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랬죠. 외부 데이터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C 밑에 우리가 OA 폴더에다가 저장을 미리 해놨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는 뭐 외부 데이터 가져올 때 전부 다 OA 폴더에 있어요. OA 폴더에다가. 그래서 저도 OA 폴더에 집어넣었으니까 제공되는 파일을 OA 폴더, 물론 그 자리에서 해도 되고, 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학생 성적에 있는 필드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피벗 테이블은 조건을 문제에서 실기시험에서 주지 않아요. 뭐 정렬도 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마침해서 여기 보면 표 형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도 가져올 수도 있고, 피벗 테이블 및 차트 보고서로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죠? 자, 외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도 피벗 테이블로도 피벗 차트로도 모두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용하면 가장 유용하고 관심 있는 하위 데이터 집합에 필터, 정렬, 그룹, 조건부식을 서식하여 원하는 정보만을 가져올 수 있다. 자, 아까 우리가 가져올 때 그랬었죠? 아까 외부 데이터 가져올 때. 자, 또 한번 보여드려요. 자, C에 가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조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뭐 필터도 여기서 줄 수 있는 거죠. 정렬 같은 거.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틀린 내용은 3번이 틀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프로시저를 실행한 후에 토탈의 값은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포문과 넥스트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포 넥스트 반복. j가 1부터 10까지 3씩 증가하면서 따라서 1, 4, 7, 10 3씩 증가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토탈에다가 j를 더해가네요. 자, 1에다가 현재 토탈은 0이에요. 0.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죠. 그래서 j가 1이죠. 자, 그럼 더하면 1입니다. 자, 그럼 토탈은 1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 1과 다음 증가하는 4를 더해서 5가 되는 겁니다. 또 5와 7을 더하면 12가 되는 거고, 12와 10을 더하면 2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반복 10까지죠. 10까지. 10까지 반복을 했을 때 22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3이 아니라 4라고 한다고 볼까요? 1부터 10까지 4씩 증가하면서. 자, 그러면 1, 5, 9, 1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10까지만 돌리라고 했으니까 13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1, 또 1하고 5하고 1하고 5하고 더하면 6, 6하고 9하고 더하면 15. 얘는 13은 갈 수가 없어요. 왜? 10까지만 반복을 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4씩 증가했다면 정답은 그래서 15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22가 되겠고. 자, 그래서 어디까지 증가하며 얼마씩 증가하는 건지, 반복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번 문제는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하고 싶다. 자, 셀 구분선 이거는 닫겠습니다. 자, 취소도 하고. 자, 30번 문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홈에 가서 이런 테두리를 직접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은 테두리가 그대로 테두리가 아니라 자, 그냥 자기 스스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를 하고 나면 이 결과만 보입니다. 이 결과만. 자, 페이지 나누기도 모두 다 제거할게요. 자, 모두 원래대로 다 원래대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자, 여기에는 선이 실제로 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보이죠. 근데 여기에는 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런 셀 구분선들은 실제로 인쇄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인쇄하고 싶다는 거예요. 눈금선을 클릭을 하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면 자, 이런 선들도 모두 인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자, 시트 탭에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이죠. 행렬머리글까지도 인쇄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위에 A, B, C, D 1, 2, 3, 4 이런 것까지도 인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하려면 저기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셀 구분선이 그대로 인쇄가 된 거죠. 얘네들은 인쇄가 안 된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시트 탭에 눈금선 또는 행렬머리글도 위에 A, B, C, D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눈금선만 물어봤으니까 자, 시트 탭에 눈금선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30번에 1번이 되겠네요. 자, 31번 데이터 정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머리글 행이 없는 데이터도 원하는 기준으로 정렬이 가능하다. 무슨 말일까요? 자, 3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데이터가 쭉 있습니다.
자, 과목이라는 원래 이름인데 이름이라고 고쳐볼까요? 자, 성명으로 고쳐볼게요. 자, 근데 여기에는 성명이라는 머리글이 없어요. 없죠.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블록을 잡고 데이터의 정렬을 클릭을 하면 위에 맨 위에 성명이 빠지는 겁니다. 성명이 빠지죠. 자, 그래서 내 데이터의 머리글, 얘가 머리글이라는 겁니다. 머리글. 자, 머리글 표시를 해줬으니까 이 부분을 빼고 정렬을 하는 거지. 이렇게 풀어버리면 얘도 같이 정렬에 포함이 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머리글에 없는, 위에 머리글이 없는 부분들도 정렬을 할 때 이렇게 머리글 표시를 안 해주면 되겠죠. 머리글 표시를 해버리면 맨 위에 정규형을 빼고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머리글이 없어도 이 부분을 풀어주면 정렬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건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이렇게 잡고 얘는 머리글이 있다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머리글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얘도 같이 만약에 성명도 중간에 포함이 돼버려요. 중간에. 자, 그래서 머리글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내용, 이 내 데이터에 머리글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머리글이 있다라고 표시. 자, 그럼 성명은 포함되지 않고 이름만 정렬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머리글 행위 없는 데이터도 정렬을 할 수 있다. 영문자의 경우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할 수 있으며 오름차순 정렬하면 소문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서. 자, 여기에 뭐 영문자도 있죠. 자, 이렇게 정렬해 가서 자, 근데 무슨 뭐라고 떠요 갑자기? 난 잘 모르겠어요. 선택 영역 확장. 내가 이 부분만 잡았는데 옆에도 있는데 확장을 할 거냐? 자, 내가 이 부분만 잡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블록을 안 잡을 거냐? 할 거면 확장해라. 아니, 나는 여기만 할 거야. 그러면 선택 영역만 하겠다. 여기 밑에를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정렬을 눌러줘서 여기에 옵션에 가서 보시면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나와요. 또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혹 문제에서 아래에서 위로 옵션에 따라서 정렬할 수 있다. 아래에서 위는 못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못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런 옵션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옵션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정렬을 할 때 소문자가 작으니까 소문자가 먼저 온다. 또 글꼴에 지정된 색을 기준으로 정렬하려면 정렬 기준을 글꼴 색으로 해야 된다. 자, 이거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자, 얘네들은 안에 글자 색도 있고 셀 색도 있어요. 자, 셀색. 자, 그럼 이렇게 블럭을 잡고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값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글꼴색을 하고 싶어요. 연두색이 자, 뭘로 할까요? 파란색을, 정의 쪽 파란색을 제일 먼저 오게 할까요? 파란색. 이 색을 맨 위에 표시해라. 자, 그랬더니 정의 쪽이 맨 위에 왔어요. 자, 이번에는 글꼴색이 아니라 셀색으로 노란색의 얘를 제일 우겨오고 싶어요. 자, 색깔을 노란색으로. 자, 이렇게 해주면 노란색의 장주행이 제일 먼저 온다라는 겁니다. 즉, 글꼴색이냐 셀색이냐를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글꼴의 색을 기준으로 하려면 셀색이 아닌 글꼴색으로 간다. 여기 보면 글꼴색으로 와야 돼요. 또 기본 내림 차수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 값을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공백은 오름을 하던 내림을 하던 맨 밑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숫자가 오름을 하면 숫자 작은 게 오죠. 그 다음에 특수문자, 영문자, 한글.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렬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정렬. 자, 현재 영역만 해야 되겠죠. 현재 영역만. 자, 그리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가 먼저 와요? 숫자, 특수문자, 한글, 한자, 영문. 그리고 오류, 아니야. 논리값. 그리고 오류 값이 맨 뒤로 오죠. 오류 값이. 자, 이 부분은 블럭을 잡아서 다시 현재 선택 영역만 블럭을 잡고 내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림으로. 자, 그랬더니 오류 값이 아까는 자, 여기는 빈셀은 무조건 맨 뒤에요. 그 다음에 오류 값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가니까 오류 값이 맨 먼저 오고 논리값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빈셀은 무조건 맨 뒤로 오름 내림 상관없이 그 다음에 오류 값이다. 오류 값. 자, 그러면 자, 오류 값이 내림으로 하니까 오류 값이 제일 먼저 나오겠죠. 오류 값. 자, 그 다음에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 숫자, 빈셀은 맨 마지막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자, 글꼴. 자, 정렬 기준에는
값도 있고 셀색도 있고 글꼴색도 있고 아이콘도 있다. 셀 아이콘 네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전부 다 PMT 함수가 주어졌어요. 자, PMT 함수에는 실기시험에도 나오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PMT 함수가 두 가지로 쓰인다는 거. 대출금이냐 저축금이냐. 시험에는 이제 주로 대출금으로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출금이냐 저축금이냐를 구별을 해줘야 돼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대출을 하느냐 5천만 원을 저축을 할 거냐. 자, 대출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 손에 얼마가 있어요? 5천만 원이 내 손에 있어요. 있죠? 근데 5천만 원을 저축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현재 내 손에 5천만 원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있겠죠. 5천만 원 저축하면. 자, 여기서 여기 보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대출을 하면 현재 나한테 5천만 원이 생겨요. 5천만 원. 나한테 5천만 원 생기죠. 그런데 저축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당장에는 없지만.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5천만 원을 내가 대출을 했어요. 5천만 원을. 5천만 원을 대출을 하면 당장 현재에는 5천만 원이 생겨요. 근데 나중에 언젠가는 갖고 나면 미래에는 빵이 되겠죠. 빵. 자, 그래서 대출금일 때는 이율 나누기 12. 12로 나눠지는 이유는 연이율이기 때문에 연이율. 그 다음에 연 곱하기 12. 2년이죠. 그래서 24개월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만약에 5개월. 그냥 그러면 5개월만 쓰면 되는 거죠. 곱하기 12를 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대출금이니까 현재 가치가 와야 된다는 거죠. 얘는 값이 음수로 나오니까 음수를 넣어서 다시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빼기를 넣어준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음수로 나와야 돼요. 먼저. 자, 그리고 미래에는 없다라는 거죠. 미래에는 없어요. 0. 그런데 만약에 얘가 저축금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PMT 5.5 나누기 12. 그 다음에 24, 0 마이너스 1,000만 원. 여기는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1,0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0이 앞에 온다는 겁니다. 0이. 왜? 저축금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미래에 1,000만 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대출금의 경우에는 당장 1,000만 원이 생기고 나중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나중에는. 여기서 뒤에 0이 생략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월말로 했습니다. 월말이면 0, 월초면 1. 자, 얘는 1로 들어갔으니까 월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자, 그래서 뒤에 0이 들어가야 되는데 00이니까 이 뒷부분을 그대로 생략하고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나누기 12만 했으면 맞았을 텐데 안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저축금이냐 대출금이냐를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정렬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고상자가 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아까 우리 이런 거 해봤었어요. 여기서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정렬을 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야, 너 여기도 있는데 옆에도 있는데 얘네들 빼고 니만 할 거야? 나랑 같이 확장하자. 확장을 누르면 이렇게 범위가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만 잡으면 여기만 잡히는 거죠. 자, 확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확장. 그랬더니 이렇게 범위가 잡죠. 여기는 왜 못 잡아요? 공백이 있으니까. 공백이. 자, 그런데 여기서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밖에다 놓고 정렬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지정한 범위를 사용하여 명령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범위 내의 셀 하나를 선택한 다음 범위 내의 셀 하나를 선택하래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있으니까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주변에 떨어져 있으니까 못하는 거고. 자, 그래서 자, 인접의 데이터를 포함하려면 선택 영역 확장을 누르고, 자, 이 정렬은 자, 셀 포인터가 표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표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이런 오류 메시지가 뜬다라고 그랬죠. 자, 현재 선택 영역을 하면 현재 설정한 열만 정렬이 되고,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34번. 자, C1 여기에 C가 있겠죠. 여기에서. 자, A1 플러스 B1 플러스 C1.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순환 참조 경고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도 이제까지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함할 때 나오는 오류 메시지는 순환 참조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자, div0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려고 할 때 num
수식이나 함수의 잘못된 숫자 값을 사용할 때 REF 참조가 잘못됐을 때 등등의 오류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5번 문제. 아래 시트에서 윤정이의 근속년을 2012년을 기준으로 구하고자 한다. 자, 근속년을 구하고자 한다. 자, 함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두려움으로만 떨지 마시고 몰라도 깊게 몰라도 기본적인 이론적인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염두를 좀 해두시고, 자, 근속년을 구하려고 그래요. 2012년에서 입사년을 빼주면, 자, 2012에서 입사년을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윤정이라는 사람의 윤정이가 여기 있습니다. 2001년이네요. 2012년 빼기 2001년. 그럼 이 사람은 11년 근무를 한 거죠. 11년. 자, 이런 개념만 알아도 2번과 4번 중에 하나라는 게 알 수 있어요. 기준년에서 빼야 되겠죠. 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번, 4번입니다. 자, 또 윤정이의 값을 찾아야 돼요. 이 범위에서. 윤정이의 값을. 즉 세로 방향으로 찾으면 V루고, 윤정이의 값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자, 김남희, 김보라, 이지선, 윤정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H루고, 현재 우리는 이름이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죠. 세로 방향으로. 따라서 V룩업 함수를 사용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몰라도 뭐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개념들만 파악해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 자, 35번 문제 해설을 참조해서 보시고 3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매크로는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를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 자, 보고 갈까요? 자, 36번에 매크로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블럭을 색 채우기를 없애고, 자, 이렇게 버튼을 이용해서 매크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 다시 색 채우기를 없애고, 자, Alt F8 또는 개발도구의 매크로, 개발도구의 매크로 또는 Alt F8 단축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축키 나오죠. Alt F8. 자, 이 Alt F8을 눌러도 되고, 자, 여기서 바로 실행을 누르면 됩니다. 실행을 누르면 한꺼번에 실행이 되는 거죠. 한 단계씩 누르면 한 단계씩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꺼번에 실행하는 건 단축키 F5번, 한 단계씩 실행하는 건 F8번입니다. 자, 그리고 옵션에서 지정한 바로가기 컨트롤 G네요. 이런 컨트롤 G 바로가기를 이용해서도 실행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를 선택하여 실행한다. 방금처럼 Alt F8을 눌러서. 또는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실행한다. 지정한 도형을 클릭하여 실행한다. 매크로가 적용된 셀의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자,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셀의 바로가기 메뉴, 셀에서는 바로가기 메뉴가 없어요. 자, 이런 도형에 대해서는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서 매크로 지정을 눌러서 이렇게 찾아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셀에서는 매크로 지정 자체가 안 돼요. 셀에서는. 자, 그래서 4번의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내용들, 해설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셀에서는 매크로를 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셀에서는 바로가기 메뉴도 안 된다. 자, 37번 문제 워크시트. 세일즈라는 워크시트에, 자, 셀스가 나왔습니다. 셀스. 6번째 중 첫 번째 열. 행열이라고 했어요. 행열. 자, 6행일열에 코리어라는 문자를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6행일열. 근데 기준점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만약에 했다 그러면 하나,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행일열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6행일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6셀에다가 코리어를 입력하라 라는 겁니다. A6셀에 코리어. 대신 어디 시트? 세일즈 시트에다가.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8번 문제. 3을 넣으면 3천이 되려고 한다. 내가 3만 입력하면 3천이 된대요. 자, 그럼 여기다가 3을 한번 넣어볼게요. 3을 넣었더니 3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3천이 나오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 오피스 단축 엑셀 옵션에 고급에 가서 소수점 자동 삽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3을 넣으면 0이 3개가 더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3을 넣고 확인을 하고 3을 입력했더니
3000, 나오네요. 자, 3을 입력했는데 동그라미 3개가 나와요. 자, 이번에는 자, 마이너스 3이 아니라 그냥 3을 해볼게요. 그리고 3을 입력했더니 0.003. 즉 우리가 라운드 함수도 그렇죠. 라운드 함수, 소수점을 라운드 다운 이런 것들도 마이너스는 정수 자리, 플러스는 소수 자리. 그래서 플러스 하면 소수 세 자리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뒤에 0이 정수 자리 세 자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엑셀의 고급의 소수점 자동 삽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수점 자동 삽입. 그래서 위치를 지정한다가 정답이 될 것 같아요. 대신 플러스로 하면은 소수점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이너스로 하면 지금처럼 자, 플러스로 하면 플러스 0.003, 마이너스로 하면 3000이 들어간다는 거.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 한자와 특수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글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자음을 이용해서 한자를 누르면 특수문자 목록이 나타납니다. 보여요? 한번 봐요. 자, 미음을 가장 우리가 많이 씁니다. 한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넓게 펼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 프로그램에 따라서 오른쪽 하단에 여기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트 모양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국과 같이 국자만 쓰고 자, 이렇게 국을 한번 써볼까요? 국. 그리고 한자 키를 누르면 국, 나라 국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한자가. 자, 모음을 이용해서 한자를 넣으면 그리스 나온다? 모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자음을 눌러서 한자를 누르면 특수문자가 나오고 그리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한번 해설을 볼까요? 오피스 유니코드 지원으로 그리스, 러시아, 인도 등의 다양한 언어를 지원한다. 따라서 모음을 입력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지원을 한다는 거죠. 한글 자음에 따라서 화면 하단에 표시되는 특수문자가 다르다. 즉 아까 우리가 미음을 눌러서 한자를 누르면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게. 자, 이런 특수문자. 자, 이번에는 이음을 누르고 한자를 누르면 동그라미들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각 자음마다 자판 배열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모음을 누르고 한자를 누르는 게 아니라 오피스에서 유니코드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문제. 자, 뭐와 뭐는 엑셀의 연산이나 기타 기능에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세례 입력된 데이터의 추가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 정보. 추가 정보는 메모와 윗줄 두 가지가 있어요. 메모와 윗줄. 자, 메모는 자,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메모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넣을 수가 있죠. 자, 메모가 이렇게 빨간색. 자, 메모를 숨길 수도 있죠. 이렇게 숨기고. 자, 이렇게 마우스를 대면 나타나고 마우스 빼면 없어지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편집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고 숨기기도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표시도 할 수 있겠죠. 자, 즉 빈 셀에다가 메모를 작성할 수 있고 이렇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내용을 지워도 메모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즉 메모는 빈 셀에 삽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윗줄은 자, 윗줄은 여기 있어요. 윗줄 편집 안 되죠? 왜 안 돼요? 비어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내용을 뭐라고 써볼까요? 한번. 자, 우선 자, 내용을 여기다 뭐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윗줄 편집이 된다는 겁니다. 빈 셀에는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윗줄 내용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윗줄 이렇게 나타나죠. 혹시 안 보이면 윗줄 필드 표시 없어요 지금. 자, 여기서 윗줄 필드 표시를 눌러주면 윗줄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얘는 내용을 딜리트를 눌러서 내용을 지우면 윗줄도 같이 지워져요. 왜? 윗줄은 빈 셀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메모는 빈 셀에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와 뭐는 자, 셀의 데이터를 삭제할 때 뭐는 함께 삭제되며 뭐가 함께 삭제돼요? 자, 삭제되지 않으면이에요. 삭제되지 않으며 삭제 안 되는 건 메모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어요. 뭐는 함께 삭제된다. 윗줄은 함께 삭제된다. 자, 내용 해설 참고를 하시고 40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3년 3월 9일에 시행된 2013년 정기기출 1회 엑셀 풀이를 진행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13년 3월에 진행된 액세스 기출풀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할 것이며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